밤하늘에 유난히 붉은 빛을 띠며 반짝이는 저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류는 수천 년 전부터 저 신비로운 붉은 별, 화성을 올려다보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저 먼 우주 어딘가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할까? 그리고 그곳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호기심 중 하나였죠. 이처럼 화성은 수천 년간 인류의 상상력 속에서 신화와 전설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화성은 단순한 천체가 아닌 상상력의 무한한 원천이었던 셈이죠. 시간이 흘러 17세기 초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하늘로 향하면서 화성은 신화 속 존재에서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표면의 지형을 관측하고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극관을 발견하면서 과학자들은 그곳에 물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죠. 19세기 말에는 이탈리아 천문학자 조반니 스키아파렐리가 화성 표면에서 수로, 캐날리, 로 보이는 구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곧 운하, 커넬즈로 오역되어 화성에 지적인 생명체가 살고 있으며 그들이 거대한 운하를 건설했다는 열정적인 상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상들은 허버트 조지 웰스의 소설 우주전쟁과 같은 수많은 SF 작품의 영감이 되었고 화성은 미지의 외계 문명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환상적인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붉은 별은 인류에게 무한한 호기심과 경외감,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신비로움을 안겨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20세기 중반, 인류는 마침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로 향하는 위대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와 1969년 미국의 아폴로 11호 달 착륙은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인류는 더 이상 상상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우주선을 보내 미지의 행성을 탐사하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바로 오랫동안 인류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붉은 행성, 화성이었습니다. 마침내 1960년대부터 미국과 소련은 화성을 향해 수많은 탐사선을 발사하며 치열한 우주 경쟁을 벌였습니다. 초기에는 기술적인 한계와 험난한 우주 환경으로 인해 많은 탐사선이 실패했지만 인류의 도전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5년 미국의 마리너 4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화성에 근접하여 생생한 표면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수천 년간 인류가 상상하고 꿈꿔왔던 화성의 모습이 드디어 베일을 벗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리너 4호가 보내온 사진 속 화성은 운하가 흐르고 생명체가 살아가는 푸른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저 황량한 곳에 생명의 흔적이 있었을까?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는 물이 흘렀을까?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죠. 미지의 행성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이제는 구체적인 과학적 탐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한 도전으로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마리너 4호가 전해온 충격적인 사진은 인류의 오랜 환상을 깨뜨렸지만 역설적이게도 화성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탐구의 문을 열었죠. 더 이상 신비로운 운하의 행성이 아닌 메마른 붉은 사막으로서의 화성. 이제 과학자들은 단순히 무엇이 있을까를 넘어 과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환점은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바이킹 1호와 2호를 화성에 보냈습니다. 이 탐사선들은 화성 표면에 착륙하여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한 실험을 수행했죠. 바이킹 탐사선은 화성 토양 샘플을 채취하여 유기물질과 미생물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생명체의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는 인류에게 또 한 번의 실망감을 안겨주었지만 화성이라는 행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곳임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인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이킹 탐사선이 생명체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화성에 대한 관심이 식어버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그 실패는 더욱 정교하고 발전된 탐사 기술 개발의 동기가 되어 생명체가 없다면 최소한 물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품게 된 것이죠. 물은 생명의 필수 조건이니까요. 이어진 탐사들에서는 화성 표면 아래 얼음 형태의 물 존재 가능성, 그리고 과거에 액체 상태의 물이 흘렀을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들이 마치 마른 강바닥에서 홍수의 흔적을 찾아내듯이 속속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화성 탐사는 한층 더 활발해졌습니다. 오퍼튜니티, 스피릿, 큐리오시티, 그리고 가장 최근의 퍼서비어런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의 화성 탐사 로버들이 붉은 행성 표면을 누비며 정밀한 탐사를 이어갔습니다. 이 로버들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각각이 최첨단 과학 실험실이나 다름없었죠. 화성 표면의 지질을 분석하고 암석 샘플을 채취하며 과거 물의 흔적을 찾기 위한 화학적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마치 숙련된 고고학자들이 유적지에서 귀중한 유물을 발굴하듯이 이 로버들은 화성의 비밀을 하나하나 벗겨냈습니다. 특히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미래의 지구로 가져올 샘플을 채취하여 보관하는 임무까지 수행하며 화성 생명체 탐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탐사를 통해 인류는 화성에 대한 이해를 점점 더 깊이 있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한때 물이 풍부했던 행성이 어떻게 지금처럼 황량하게 변했는지, 그 변화의 과정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만약 있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했을지에 대한 의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죠. 화성 탐사는 이제 단순히 예계 생명체를 찾는 것을 넘어 지구 생명의 기원을 이해하고 나아가 인류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거대한 지적 여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탐사와 지식의 축적은 궁극적으로 화성 이주라는 담대한 꿈으로 기결됩니다. 지구의 환경 변화, 자원 고갈, 그리고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우리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만들었죠. 처음에는 SF 소설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상상처럼 들렸지만 점차 현실적인 계획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성을 지구처럼 살기 좋은 행성으로 바꾸는 테라포밍 개념이 진지하게 논의되며 필요한 기술적 난관 극복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도전입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화성의 희박한 대기죠. 지구처럼 두껍고 생명체가 숨 쉴 수 있는 대기가 없다는 점은 화성 이주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화성 대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인간이 그대로 노출되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마치 고산병이 극심한 산 정상에 아무 장비 없이 서 있는 상황과 같죠.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과 방사선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과 달리 화성은 이러한 방어막이 거의 없어 표면에 있는 인간은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에 직접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게다가 화성까지 가는 거리 자체가 엄청난 난관입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는 약 5천만 km에서 4억 km에 이르는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이는 지금껏 인류가 경험했던 어떤 우주 비행보다도 훨씬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왕복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이 여정 동안 우주인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장기간의 무중력 상태는 골밀도를 약화시키고 근육을 위축시키며 고립감과 폐쇄 공포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를 홀로 항해하는 작은 배처럼 우주인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성에 도착한 이후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물과 식량, 그리고 에너지를 현지에서 조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구에서 모든 것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요. 화성의 얼음에서 물을 얻고 화성 토양에서 식물을 재배하며 태양 에너지나 핵 에너지를 활용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낯선 오지에 개척지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노력이 수반될 것입니다.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해야만 인류는 비로소 화성에서 새로운 문명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단순히 과학기술의 발전을 넘어 인류의 생존과 확장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인류는 이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붉은 행성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까요? 과연 인류는 이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붉은 행성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화성으로 향하는 여정은 단순한 탐험을 넘어 인류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복합적이고 거대한 도전들이 총체적으로 응축된 시험대라고 할 수 있죠.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남기 위한 과정은 상상 이상의 난관들을 우리 앞에 펼쳐 놓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릴 문제는 화성의 가혹한 환경 그 자체일 겁니다.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한 대기, 그마저도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숨쉬는 것조차 불가능하죠. 또한 지구의 두꺼운 대기와 자기장이 걸러주는 우주 방사선은 화성 표면에서는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은 DNA를 손상시키고 암 발생률을 높이며 장기적으로는 생존 자체를 어렵게 만들 테니까요. 이를 막기 위한 방사선 차폐 기술은 필수 중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얇은 유리창 하나로 거대한 폭풍을 막아내려는 것과 같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것이죠. 식량과 물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과제입니다. 화성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존재하지 않기에 폐쇄적인 생태계 안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수경재배 시스템이나 인공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겁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물을 정화하고 재활용하는 기술 역시 생존의 열쇠가 될 테고요.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 속에서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고도의 생명 유지 기술과 시스템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마치 거대한 유리병 안에 하나의 작은 지구를 통째로 옮겨 심는 것과 같은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거죠. 지구와의 장거리 통신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전파도 화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오가는데 수분에서 수십 분의 시간이 걸리죠. 이 시차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고립감과 심리적 압박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겁니다. 마치 지구와 화성을 잇는 끈이 너무 길어 서로의 목소리가 한참 뒤에야 들리는 것과 같은 답답함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기술적 난관들을 극복하려면 천문학적인 자원 투자와 인류의 지혜가 총동원되어야 합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 준비 현장이나 화성기지 시뮬레이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만큼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이죠. 하지만 진정한 도전은 기술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화성 이주를 꿈꾸는 이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희생은 또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지구를 떠나 미지의 행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넘어 가족, 친구, 그리고 인류가 수만 년간 축적해온 문화와 역사를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일일 테니까요. 우주복을 착용한 채 척박한 환경에서 실험에 몰두하는 우주인들의 모습처럼 그들은 극심한 고립감, 향수병, 그리고 미지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싸워야 할 겁니다. 이는 인류의 생존과 확장을 위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지점이죠. 우리는 왜 이토록 낯선 곳으로 나아가려 하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수많은 도전과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인류가 화성 이주에 성공한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상상 속의 테라포밍된 화성은 푸른 하늘과 흐르는 강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또 하나의 푸른 행성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새로운 문명이 꽃피고 화성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구와는 또 다른 시선으로 우주를 바라보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이는 인류가 하나의 행성에만 의존하는 취약성을 벗어나 종족의 생존 가능성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구를 내려다보는 화성 거주민의 모습처럼 우리는 비로소 우주라는 거대한 도화지에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 테니까요. 설령 이 거대한 도전이 당장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화성으로 향하는 여정 그 자체가 인류 문명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되는 혁신적인 과학기술과 의학 발전은 지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며 인류의 한계를 시험하고 가능성을 확장하는 개척 정신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줄 테니까요. 우리가 화성 이주를 통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행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미지의 것을 향한 끊임없는 탐구 정신, 인류라는 종의 생존과 진화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그리고 지구라는 유일한 보금자리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과정일 테죠. 오늘의 화성 이야기는 단순히 먼 미래의 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의 과학 기술과 철학, 그리고 생존 본능을 시험하고 있는 거대한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성으로 향하는 이 여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발딛고 선 지구라는 유일한 보금자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화성에서 태어난 아이가 밤하늘의 푸른 지구를 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날이 올까요? 그 먼 미래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까지 저 우주별 라디오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